많이 놀랐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에 도달했다. 양적인 면에서의 하나는 얘기입니다만 중국이 보유한 어떤 전투함정이 지난해 말 기준 360척으로 미 해군보다 대략 60척 정도 많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물론 이게 숫자의 이야기고 아직까지 작전 능력과 어떤 전투력 면에서는 미 해군에 크게 못 미친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자, 과연 미국과 중국 바다에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지킬 것이냐 중국이 뒤집을 것이냐 현재 미중의 해상전력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해상전력의 핵심, 항공모함이겠죠. 현재 미국은 이미츠급 10척, 포드급 1척, 총 11척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모인데 이 포드급 원자력 추진 항모까지 등장을 하면서 미국의 항모 전력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포드급은 일본 함이 제럴드 포드함이 지난 2017년에 취역을 해서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형인데요. 만재 배수량이 무려 11만 톤을 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길이는 337m, 높이 30m, 넓이 78m로 속력은 정식으로 얼마까지 나온다고 발표하였지만 최소 30노트 이상 나오고 있고요.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최신형의 A1B 원자로 2대를 이용해서 연료를 바꾸지 않고 무려 20년 넘게 가동이 가능해요. 탐색과 조준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대역 레이더, 그리고 첫 전자기식 캐터펄트, 최신형 강제 착륙 착함 장치, 함정의 자체 방어 시스템 등등을 가지고 있고요. 갑판도 최대 1500도의 고열까지 견디는 아주 정말 우주선에 적용되는 그런 첨단 기술이 적용돼 있어요. 현재 탑재되는 함재기는 약 78대 정도고 전투기 40대 탑재하지만 유사시에는 90대 넘게까지 우겨 넣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저세상급 신기술들을 끌어모아 선보인 차세대 항모인데요. 포드급엔 개발비, 건조기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5조 원도 아니고 50조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50조. 어휴, 괜히 천조국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단한 미국의 해양 전력, 그렇다면 중국의 항모 상황은 어떤가요? 첫 번째 항모는 구소련의 80년대 건조하다가 소련이 망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던 미완성 항공모함 바리악이라는 배가 있어요. 이거를 사들였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사들일 때는 이거는 카지노로 쓸 거야. 해상 카지노. 그래가지고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 뭔가 공사하고 바꾸고 이러다가 결국은 2012년에 야오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뀌고 항공모함으로 부활해서 취역했습니다. 정말 첩보작전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중국은 2019년 12월에는 이 발약을 기초로 역설계를 한 독자 기술로 건조한 산둥함이라는 배를 취역을 시킵니다. 2019년 12월 일인데요. 이게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이 랴오닝과 산둥 모두 만재 배수량 6만 톤이 넘는 중대형급 항모죠. 함재기는 J-25라는 전투기는 랴오닝함의 26대가 산둥함의 36대가 이렇게 실릴 수는 있어요. 중국은 이제 랴오닝, 산둥에 이어서 곧 건조가 끝나는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는 기름을 떼는 재래식 항모로 가지만 이제 네 번째부터는 중국의 주장으로는 미국의 제럴드 포드와 유사한 핵 추진 항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스펙은 나온 바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3척을 포함해서 총 6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물론 원자력 추진 항모가 있다고 전투력이 공짜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항모는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항모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항모가 얼마나 알찬 항모 전단을 꾸릴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투력이 결정됩니다. 보통 항공모함 전단은 이제 항공모함, 그리고 항공모함을 호위해주는 호위함, 그리고 여유가 되면 이제 항공모함을 따라올 수 있는 잠수함, 이렇게 전단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도 또 항공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거죠. 막말로 비행기를 탑재하지 않은 항모는 팟빵인데 팥이 없는 딱 그 레벨이에요, 진짜. 그럼 현재 이쪽 남중국해 쪽으로 이제 미국이 투자하고 있는 전력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핵추진 항공모함 이미츠급이 2척이 지금 배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아태 지역을 관할하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그거에 더해서 이제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니미츠급도 일단 남중국해 근처를 관할할 수 있다고 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배들은 항모 전단을 각각 구성하고 있는데 항모 한 척마다 항모 전단이 무조건 하나씩 따라다녀요. 이게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이지스 구축함과 이지스 순양함이 같이 항모 전단에 호위함으로써 섞어서 3척, 2척 이 정도. 그리고 공격 원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이 탄도미사일 대신에 어뢰나 순항미사일 쏘는 공격형 잠수함이 보통 버지니아급이 한 척이 따라다니고요. 거기에 해군은 아니지만 B-1B 전략폭격기나 B-52 장거리 폭격기 등의 공군 자산도 이제 항모전단에 필요한 호위를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해군은 항모전단은 아니지만 해군의 대잠 초계기라든가 뭐 트리톤 무인정찰기 이런 전력들이 항모전단을 늘 백업을 해줍니다. 미국의 항모, 지금 현재 남중국해 쪽으로 투사하고 있는 하나의 전단이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일단 항모와 호위함의 규모는 무시는 못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지난 4월에 대만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중국의 랴오닝 항모전단이 출현했습니다.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2척, 미사일 호위함 2척, 그다음에 고속 전투 지원함, 이렇게 이루어진 랴오닝 전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랴오닝 항모의 갑판에 J-15 전투기 10대 남짓밖에 없던 거예요. 훈련이라 그랬을까요? 함재기 숫자가 몇 대냐에 따라서 이 항모가 전시에 내보낼 수 있는 소티의 숫자, 소티가 뭐냐면 한 번 임무를 위해서 출력한 횟수가 소티예요. 몇 소티를 쏘냐에 따라서 결국은 전투력이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니미츠급은 전시 24시간 가동하는 집중임무 수행 시에는 하루 최대 200소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 미 해군은 최대 230소티를 4일 동안 하루 230소티 4일이니까 거의 900회 넘게 4일 동안 쓸 수 있다는 거죠. 포드급은 더해서 12시간 작전 시엔 160회, 24시간 작전 시에도 270회까지 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의 랴오닝함이나 한중함은 과연 도대체 몇 대나 실려서 몇 번이나 소티를 쏠 수 있냐, 이게 참 애매한 거죠. 랴오닝함과 산뚜함이 만약에 항공단이 완편됐다면은 2개 항모에 최대로 64대의 J-15 전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약 50대의 J-15를 생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기체가 있다는 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중국 항모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했는데 이게 산둥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산둥에서 이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인증 절차를 가졌는데 이때 J-15가 8대가 참가했어요. J-15는 하루에 최대 2번 소티를 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8대 가지고 하루에 최대 16번.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 항모 1일 소티 생성률의 최악의 경우는 15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능이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생산 지연이 되고 이거를 소량만 생산하고 차세대 함재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으니까 참 아직 중국이 항모 전력에선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의 잠수함은 67척, 중국의 잠수함은 60척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수함 전력은 항모보다 더 확실하게 숫자적으로 미국한테 턱밑까지 왔어요. 숫자만큼은 최소한. 2020년 중국 군사보고서에 중국 해군은 탄도미사일 잠수함 4척, 원자력 추진 잠수함 6척, 디젤 잠수함 50척으로 정말 숫자만큼은 커요. 다만 미국은 잠수함 숫자도 많지만 전부 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고 기술적으로 훨씬 앞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전히 미국이 우세하지만 2030년에는 중국의 잠수함 숫자가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노후한 잠수함은 퇴역시키고 더 개선된 신형 잠수함으로 조금씩 대체하는 이런 예정이기 때문에 질적인 우세는 일단 유지를 한다고 봐요. 중국도 지금 무시 못하는 거죠. 이미 중국 해군은 상급 공격 원잠 및 진급 전력 원잠, 이 전력 원잠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더 발전된 단급 전력 원잠의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적으로 서태평양 제1도련선 일대에서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위성사진에는 중국이 주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달해만의 조선시설이 크게 확장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죠. 미 해군 추측으로도 이제 중국이 공격 원잠만으로도 2030년까지 6척을 더 늘릴 것으로, 6척까지도 아니고 6척을 더 늘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항모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한번 눈여겨봐야 할 우리의 경각심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넘는 전력을 못 가진다 그래도 여전히 위험한 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력을 써야 되지만 중국은 딱 국한된 남중국해라든가 우리 제주도 인근이라 이런 한정된 부분에서만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선 훨씬 위협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군력이라는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연구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우리 우방 및 동맹과의 어떤 연계를 강화해서 대처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나가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